안녕하세요. 레가시TV 웨이프입니다. 헬로. 내가 사는 부동산, 내가 파는 부동산 비싸게 사면 어떡하지? 싸게 팔면 어떡하지? 걱정 오늘 해소해 드릴게요. 건물 사고 팔고, 집 사고 팔고, 땅 사고 팔고 다 비슷합니다.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. 어떻게 감정을 하느냐, 어떻게 그 부동산의 값어치를 산정하느냐, 그게 다릅니다. 감정사가 쓰는 세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. 세 가지 어프로치라고 해요. 세 가지 하는 방법. 첫 번째, cost approach. 두 번째, income approach. 세 번째, sales approach. 똑같은 감정서에 들어가 있어요. 단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 어떤 어프로치가 가장 적합하냐를 감정사가 본인의 feel, 감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감정사의 감정으로 가격이 산정되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타입에 따라서 정해질 거예요. 자,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cost approach예요. cost approach는 무엇인가?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부동산이 있어요. 어떤 부동산이든 땅이 있을 거예요. 땅 플러스 건물이나 무슨 스트럭처가 있을 건데 그게 이제 cost approach의 기본입니다. 보통 cost approach로 산정되는 건물들은 약간 스페셜티 건물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학교나 도서관, 교회 이런 건물들이에요. 땅 가격 플러스 rebuild cost를 산정하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인컴 어프로치입니다. 인컴 어프로치. 말 그대로 순수익이 인컴이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이 건물이 돈을 버느냐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어프로치예요. 인컴 어프로치는 간단합니다. NOI, Net Operating Income 나누기 Cap Rate예요. Cap Rate는 Capitalization Rate라고 그러는데 기대 수익률이거든요. 내가 이 건물에서 나눈 수익률을 나누기 Cap Rate 하면 건물가가 나와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산수하시죠? 나누기예요. 위에 게 높아지고 밑에 게 낮아지면 건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. 그죠? 건물이 수익성이 높아요. 그리고 캡 레이트가 낮아요. 그럼 건물가는 비싸져요. 반대로 건물이 돈이 벌리는 게 작아요. 근데 캡 레이트는 높아요. 그럼 건물값은 떨어집니다. 이게 처음에 이제 좀 생각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.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산수를 하시면 돼요. 간단하게. 네. 자, 어느 고객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. Mr. Song, I want to buy this billboard. 빌보드를 사고 싶으세요. 하이웨이에 가다 보면 이렇게 빌보드 사인이 있어요. 빌보드 사고 싶다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 엄청난 가격이었어요. 몇백만 불 했습니다. 그분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? 이 빌보드 하나가 땅도 정말 조그만데 그래서 말씀드렸어요. 이 빌보드는요 엄청나게 큰 광고 회사가 100년 동안 계약이 들어갔고 인컴이 나는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인컴 나누기 캡 레이트를 해서 가격이 나온 겁니다. 사실상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니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어도 인컴이 나온다면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. 이게 인컴 어프로치입니다. 어떤 분은 그랬어요. 그럼 간단하게 내가 100만 불짜리 건물 산다. 100만 불이에요. 근데 캡 레이트이 10%예요. 그러면 내가 100만 불짜리 건물을 사는데 10%의 수익이 난다는 것은 1년에 10만 불씩 인컴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10개잖아요. 예, 10개에 10만 불씩 하면 100만 불이 되잖아요. 100만 불 10년이 지나면 자기가 투자했던 100만 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. 괜찮죠? 하지만 10%의 캡 레이트는 많지 않습니다. 굉장히 높은 캡 레이트라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부동산 거래되는 것들은 정말 좋은 것들 막 맥도날드 이런 거는요 4%, 3.75 이렇게 지금 거래가 돼요. 캡 레이트. 근데 정말 좀 뭐랄까요? 좀 안 좋은 동네에 있거나 아니면 이게 성장률이 낮거나 아니면은 테넌트가 되게 스트롱하지 않다면 캡 레이트 높을 수가 있어요. 싼 게 비지떡이에요. 다음은 세일스 어프로치입니다.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세일스 어프로치예요. 네, 무엇이냐? 넌 얼마에 팔았니? 난 얼마에 팔았어? 이 집은 얼마에 팔렸니? 저 집은 얼마에 팔렸어? 그게 세일스 어프로치예요. 주변에 얼마에 팔렸는지 계산해서 팔린 집 나누기 그 집의 스퀘어 푸티지를 해서 스퀘어 푸트당 얼마에 팔렸느냐라고 해서 내가 살려는 집의 계산이 들어가서 이 집은 얼마 정도가 맞다라고 이제 계산되는 게 세일스 어프로치예요. 그런데 또 이것도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. 특히 집은요 very emotional. 근데 집을 보면서 이 집은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,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, 어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집일 수도 있잖아요. 동네 집이 다 똑같진 않아요. 그죠? 단지 그냥 스탠더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세일스 어프로치는 기간이 중요합니다. 10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달라요. 감정사들은 본인들이 쓰는 게 있어요. 보통 1년의 트랜잭션을 보는데 최근 게 많으면 최근 걸 쓰거든요. 그 비교하는 걸 한 3개에서 5개 정도 비교를 합니다. 플러스 이 집은 옵션이 많아. 옵션 그래서 이거 해요 하는데 거주용 주택이나 투자용 주택을 살 적에 이것으로 많이 가격을 산정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집을 살 적에는 보통 세일스 어프로치가 굉장히 무난하고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
네, cost approach, income approach, and sales approach. 당신이 어떤 어프로치 원하시던 중요하지 않아요. 감정사 마음이거든요. 근데요, 그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파는 부동산, 내가 사는 부동산 너무 비싸게 사는지 싸게 파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리얼스테이트 에이전트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가격을 같이 한정해 보아요.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인컴 어프로치는요, 우리의 노력이 반영이 됩니다.